네, 안녕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고광훈입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항공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비행기만 봐서도 비행기도 사실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제 2차원적인 관제를 하고 그 위에서 위치 정보를 관측을 하고 그 위치 정보들을 기반으로 교통 관리를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항공 모빌리티는 이제 뭐 UAM 같은 항공 모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대중들이 많이 접하는 이런 교통수단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더 국민들하고 가깝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정보 파트는 많은 기술들이 좀 더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좀 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2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게 3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건물의 높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떤 공간 정보가 들어가든 충돌할 일도 없고 사고가 발생할 일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UA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민들하고 가깝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건물의 높이가 중요해진 거고 그 높이에서 어떤 기상이 움직이는지 어떤 소음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파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공간정보 쪽에서는 우리가 2차원 기반의 공간정보에서 좀 더 3차원 기반의 공간정보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한 데이터로 접근이 되고 민간에 공개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항공 모빌리티의 미래도 이런 3차원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빌리티 교통의 이제 운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UAM 산업 기술 분야는 이제 저희가 그라비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느꼈던 건데 거의 모든 게 기체 개발, 인프라 개발, 그리고 뭐 통신 이런 쪽 아니면 기상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간 기업에서 접근을 하는 방식은 거의 기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 기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교통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이제 중심으로 사실 기술 동향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기업들은 좀 더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산업의 기술 동향으로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체를 개발하고 이 기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필요할 거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 공간정보 기반으로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3차원 공간정보가 만들어지려면 그걸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거를 기업들에게 제공할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 공간정보 기술은 좀 더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2차원적인 공간정보에서 좀 더 이제 모빌리티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한 좀 더 이제 정밀한 공간정보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시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관광과 공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관광은 요번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한국시스템하고도 같이 이런 워크숍들을 하고 실무 TF들을 운영을 하면서 제주도나 이제 다른 지자체에 이런 관광의 컨셉으로 UAM이 도입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컨셉으로 발전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교통에 좀 불편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UA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거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공공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해요. 이제 공공 쪽에서는 UAM이 단순하게 이동수단으로만 이용될 게 아니고 뭐 운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용될 가능성도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혈액을 운반한다거나 장기를 운반한다거나 이런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필요한 항목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아가서 좀 더 많은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UAM을 가지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건데, 사실 UAM이 발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두 가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건강과 공공인 거고요. 이런 컨셉들을 기반으로 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빠른 수요도 발생을 할 거고, 그래야 좀 더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이제 UAM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전망은 사실 이 두 개의 이제 분야 쪽에서 제일 많이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제 컨소시엄은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공공기관들 7개 기관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UAM 팀코리아 안에서 이런 공공기관 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별도의 MOU를 맺은 게 하나가 있어요. UAM 팀코리아 안에도 많은 민간 사업자들도 계실 거고 지자체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저희 같은 이제 공공기관 협의체를 이제 통해서 어떤 의견을 구하고 이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UAM 팀코리아 안에 이제 실무 분과와 같이 이런 특별한 이런 분과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들의 연합체를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그렇게 MOU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간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체에 필요한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은, 기체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기체 안에 탑재가 되어야 되고, 그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이 기체들이 자동화법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체를 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공간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R&D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좀 총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사는 별도의 이제 공간정보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가상 환경을 만드는 그런 R&D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UAM이 운행되기 위한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 UAM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간정보 데이터를 일부 만들고 이걸 가지고 공항공사 같은 데서는 버티포트 시스템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거고, 기상 쪽에서는 기상 환경을 분석하게 할 거고, 소음 쪽에서는 소음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의 공간 정보를 만들고 제공하는 파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를 개발할 때 이 안에 비상 착륙 지점에 대한 이제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드론을 운영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드론이 통신이 끊겼을 때 이제 리턴 투 홈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조종자가 있는 곳을 위치로 인식해서 돌아오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체를 개발할 때 여기가 UAM의 비상 착륙 지점이다라는 위치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놓고, 그 인근 데이터들을 다 3차원 정보로 기체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사실 통신이 끊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하고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를 사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에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기체를 실제로 만들고 교통관리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기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공간 정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기체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종자들이나 아니면 교통관리 시스템에도 이런 데이터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비상착륙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